네. 그래서 10일이라는 논문을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저번 주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 그런 논문인데 일정이 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됐고요. 이스카 2022년도 학회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문루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이스카가 이제 불과 저번 달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열려가지고 이 논문을 읽고 발표를 하게 됐고요. ETH 추리 어플리에이션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논문이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토픽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어떤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환경을 가정을 해가지고 예, 어떤 뭐 빠르면서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느리면서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개 놓고 같이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고 그것을 어떤 강화학습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딱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화학습 모델을 이 뭐 하이브리드 스토리 시스템을 위한 어떤 스페셜한 강화학습 모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기법을 가져서 사용을 했는데 잘 됐다 이런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고자 하는 주된 포인트는 이제 I/O 액세스 패턴이나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캐릭터리스틱이 바뀌어도 이제 다 적응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뭐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하는 게 이제 뭐 디바이스가 두 개일 때 이럴 때를 주로 많이 고려를 했는데 여기서는 디바이스가 뭐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네 개가 됐건 잘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이런 줄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좀 강화학습 얘기를 했으니까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저도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에이전트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과 인터랙션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각 타임 스텝마다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해서 인바이런먼트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 환경에다가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 그 환경은 그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리워드 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리워드 값을 가지고서 이 에이전트가 이 정책을 이 액션을 취했더니 리워드가 이렇게 왔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결정해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러닝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에이전트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옵저베이션 벡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nvironment는 이제 스테이트를 평소에 보여주고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면은 environment가 리워드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수식들이 있고 뭐 약간의 어떤 노트들이 좀 있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리워드 값들을 쭉 보고서 이게 앞으로 내가 결정을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결정한 리워드 값들을 좀 이게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누적된 리워드 값이 높은 쪽으로 가는 그런 폴리시를 이 에이전트는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파이를 파이 스타로 최적화하는 것, 그것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때 이 에이전트는 그럼 뭘 하느냐면은 구체적으로는 이 어떤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 밸류 펑션을 결국에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이 QSA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대 누적 리워드 값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높은 쪽으로 액션을 취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그 하이브리드 스토리 시스템에 가장 좀 이용하기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정책이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 러닝을 사용하는 것이 또 적합한 모양새를 갖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오프라인 러닝을 해서 처음에 다 결정을 해놓고 그거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레벨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디시전 메이킹 폴리시를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익센시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도 자체도 이제 어떤 캐릭터리스틱도 달라질 수 있고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에 있어서 또 오버헤드가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그 모델 그 정책을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최적화해서 할 것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최적화할지를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최적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기존 논문과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논문에서 이제 비교를 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들이 조금 약간 나이브한 아이디어들이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CDE라고 하는 것은 콜드 데이터 이벡션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H 디바이스, 뭐 L 디바이스 이렇게 있는데 H 디바이스가 말 그대로 빠르고 용량 작은 거, L이 이제 느리고 용량 큰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잘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인데 저 H 디바이스 쪽에 이제 핫과 랜덤 라이트를 이제 갖다 넣는 거고, 이제 L 디바이스는 이제 콜드 시퀀셜 라이트를 이제 L 디바이스에 넣는 그런 건데 이제 뒤에서 좀 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HPS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는데요. HPS는 이제 히스토리 베이스드 페이지 셀렉션의 약자이고, 그래서 콜드 페이지들을 이제 액세스 카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주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저자들은 어떤 워크로드가 변화되는 그런 양상들이나 어떤 이제 디바이스가 뭐가 되는가에 대한 좀 고려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뒤에 섞는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existing learning based techniques 이렇게 밑에 써놨는데, 이 learning based technique을 이제 기존에도 안 쓴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써서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이비스트라고 하는 기법과 뭐 RNN-HSS 이런 식으로 좀 기법들을 써놨는데, 뭐 여기서도 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건 맞는데 뭐 당연히 쓰는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시스템 레벨 피드백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슬로우 올리, 뭐 CDE, HPS, 아카이비스트, RNN, HSS,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다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뭐 뒤에 밑에 써 있지만 베스트 온리라고 하는 정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도 H 디바이스, 아래도 H 디바이스가 있는 환경에서 뽑은 결과에 대한 정규화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빠른 것보다 레이턴시가 얼마나 더 느리냐라는 거를 이 그래프의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기 1 이렇게 점선 그어져 있는 게 바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결국에는 워크로드가 변화하거나 이제 뭐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이 바뀔 때 잘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핫네스나 랜덤네스도 계속 바뀌는 거고,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뭐 비헤비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능을 다 재보았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워크로드나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에만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존 스킴에 대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떤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조금 제한된 고려 사항들만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제 이 디바이스의 개수가 뭐 2개에서 3개로 갔을 때, 뭐 3개에서 4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재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뭐 휴리스틱 트라이 하이브리드, 뭐 시빌 트라이 하이브리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휴리스틱 트라이 하이브리드가 결국엔 이제 기존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기법들이 좀 어떤 이제 명시적으로 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나 어떤 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제 퍼포먼스가 서브옵티멀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이 좀 사실 좀 간단해가지고 몇 장 슬라이드가 정말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RL 포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먼저 핵심적인 디자인 기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트가 뭐가 되고 리워드가 뭐가 되고 액션이 뭐가 되고 이런 것을 좀 정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위에 있는 리워드라고 하는 것이 그 결국에는 이 11이라고 하는 모델이 보고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레이턴시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RP라고 이제 써 있는데 저게 이제 이빅션 페널티예요. 그래서 이빅션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어떤 레이턴시 오버헤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를 관찰할 때 이제 뭐 저렇게 6가지 정도의 이제 피처들을 관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표에 이렇게 좀 자세히 써 있고요. 그렇게 복잡한 피처들은 아닙니다. 뭐 리퀘스트가 자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리든지 라이트인지, 그리고 뭐 어떤 그 요청 타겟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언제 액세스가 된 건지 그 액세스 간격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타겟 페이지가 몇 번 액세스가 된 건지, 그리고 이제 패스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요청된 페이지가 그 패스트 디바이스에 있는지 슬로우 디바이스에 있는지 요것을 이제 스테이트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서 이제 11이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고요. 액션은 간단합니다. 액션은 H 디바이스 놓을 거냐, 뭐 L 디바이스 놓을 거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가 3개면은 뭐 중간에 M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서 거기에다 놓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레이턴시가 많은 걸 함축해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의 정보로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이 사이즈를 고려하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사이즈를 고려하는 거는 어떤 리퀘스트 자체의 어떤 시퀀셜리티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인터벌이나 액세스 카운트 정보 같은 경우는 핫콜드 정보를 이제 잠시만요. 그렇죠. 예, 핫콜드나 이제 뭐 로컬리티 정보를 이렇게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꾸려서 했는데, 이제 온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고 뭐 카테고리컬 딥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썼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가져다 쓴 거여가지고, 뭐 저도 안에를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화학습에 대한 그 줄기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저 QSA라고 하는 것을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고, 저게 결국 내놓는 것이 액션에 대한 어떤 확률적인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하는 거죠. H 디바이스의 어떤 확률, 뭐 M 디바이스의 어떤 확률, L 디바이스의 어떤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시전들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러닝을 할 때 2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앰비기어스한데, 익스플로어냐 익스플로이트냐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랜덤 액션을 그냥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까 그 트레이닝을 했던 QSA를 활용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결정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어떤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를 좀 쌌습니다. 이제 OT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고, AT가 액션이 되는 거고, RT가 이제 리워드가 되는 거고, 이제 OT 플러스 1이 이제 결국에는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의 다음 스테이트를 이렇게 보관을 함으로써 이게 이 전체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몇 개 정도 보관을 해놓고 이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은 이게 2가지 스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결정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얘를 계속 그냥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하고 얘를 이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이닝은 주기적으로 시키고, 그렇죠? 트레이닝은 이제 익스피리언스 버퍼에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인퍼런스 네트워크는 그냥 고정된 상태로 그냥 계속 그 어떤 액션 밸류 펑션을 이제 결과를 내놓다가 이제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트레이닝이 된 거를 이제 복사를 시켜주는 거죠. 복사를 시켜서 인퍼런스 네트워크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 네트워크가 이 모델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하는데, 네트워크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사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 이제 20개 뉴런, 그 뒤에 30개 뉴런, 그리고 맨 뒤에가 결과 쪽,
이어서 굉장히 작은 모델로도 이 좋은 결과를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픈 소스로 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예. 이렇게 간단하게 되나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랜덤 액션을 통해서 어떤 로컬 맥시마에 이제 서브옵티멀한 로컬 맥시마에 이제 컨버지 되는 거를 막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왜 이렇게 결정했다라기보다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의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것은 그 리워드를 어떤 값을 고려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러닝 레이트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자체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어느 정도의 레이트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이제 exploration 레이트는 말 그대로 아까 그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의 이제 확률적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골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아이디어를 새로 이렇게 동원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들을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CDE, HPS, 아카이비스트, 뭐 RNN, HSS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위에 두 개 또 성능이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최근이더라고요. 연구 그 날짜가 이제 뭐 2015년도, 2017년도, 뭐 2019년도 이런 정도의 논문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CD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핫 랜덤 라이트를 이제 H 디바이스에 놓고, H 디바이스가 이제 빠른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콜드 시퀀셜 라이트를 이제 L 디바이스, 결국엔 이제 느린 디바이스에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HPS라고 하는 기법은 이제 콜드 페이지를 이제 액세스 카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주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콜드 디바이스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RNHSS는 이제 어떤 데이터 페이지의 이제 핫네스를 RNN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아카이비스트는 이제 그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 다른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인데, 예, 여기에서도 이 아카이비스트랑 RNN-HSS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시스템 레벨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패스트 올리는 이제 위에도 H 디바이스, 아래에도 H 디바이스를 놓은 거고, 슬로우를 올리는 뭐 위에도 L 디바이스, 아래도 L 디바이스를 놓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은 이제 앞으로 올 뭐 I/O 액세스들을 전부 알고서 최적의 폴리시를 취했을 때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바이스들은 그래서 H 디바이스로는 이 사람들이 옵테인 SSD를 썼다고 하고, M 디바이스로는 이제 그냥 어떤 SATA SSD를 썼다고 하고, L 디바이스는 어떤 하드디스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뭐 L SSD는 L보다는 조금 빠르고 M보다는 조금 느린 어떤 디바이스도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험에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를 보면은 이제 트레이스들을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MSRC 자주 활용되는 트레이스들을 사람들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리퀘스트 사이즈를 어떤 시퀀셜리티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액세스 카운트를 좀 어떤 핫콜드의 지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워크로드 관점에서의 좀 분석 결과들도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H&M이라고 해서 H 디바이스랑 M 디바이스를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형성해 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H&L이라고 하면 이제 H 디바이스, L 디바이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H&M이 이제 두 디바이스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임프루먼트 비율이 이제 저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80%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80%의 이제 성능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성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문의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 조금 이상하게 약간은 꼬여 있어요. 그래서 뭐 HM1 이렇게 저렇게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 저게 그 오렌지 색깔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개발한 거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제 레이턴시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다른 기법들보다 레이턴시가
낮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논문의 설명이 HM1은 이제 아까 워크로드 봤을 때 이제 리드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이고 한데 이 사람들의 논문에서의 설명은 이제 이렇게 표현은 리드 인텐시브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뭐 라이트 인텐시브하고 랜덤한 워크로드라서 이제 뭐 인퍼런스 네트워크에 대한 뭐 업데이트가 더 자주 해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좀 논문의 설명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언신 업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소개드렸던 MSRC 트레이스랑은 다른 파일 벤치 트레이스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또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제 11위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용량을 좀 이제 변화시켜가면서 이 사람들이 또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아카이비스트랑 11이 잘 나오는 거는 잘 나오는 건데 저 아카이비스트가 이제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 스토리지 캐패시티가 올라가도 이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아카이비스트가 한번 그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결정을 하면은 그 어떤 이제 뒤에 상황에 대한 변화를 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가 3개일 때를 지금 이렇게 결과를 내주고 있는데요. 예, 이게 3개로 연장할 때의 그 결과들을 낼 때는 그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 기법이 원래는 이제 2개를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제 3개로 갈 때는 그냥 스테이트 피처만 좀 더 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액션 하나 추가해주고 뭐 그런 정도로 바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디스커션이 좀 이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성능 결과들을 봤으니까 그러면 이 기법에서 어떤 결정들을 얼마나 자주 내리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액션 디시전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모든 액션 중에서 H 디바이스 쪽에 놓은 그 프리퍼런스를 이제 저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떤 우리가 HM 환경과 HL 환경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능 그래프를 내놓았는데 프리퍼런스 그래프를 내놓았는데 이제 HNL이 이제 더 느린 디바이스가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1이 그때는 이제 패스터 디바이스에 더 많이 놓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이빅션 페널티를 고려해서 이 프리퍼런스가 조금 컨트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네모들을 이렇게 좀 쳐놨는데 이거는 약간 워크로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친구들은 이제 워크로드가 이제 콜드하고 이제 시퀀셜 하기 때문에 이게 성능 차이가 클 때는 이제 콜드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이제 내려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성능 차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더 느린 디바이스가 밑에 있을 때는 이제 패스터 디바이스 쪽으로 H 디바이스 쪽으로 더 많이 놓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M 디바이스가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빅션 페널티를 통해서 프리퍼런스가 컨트롤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렉탱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핫하고 랜덤한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이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제 조금 이제 H 디바이스 쪽으로 프리퍼런스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렉탱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액세스 카운트 자체가 좀 작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그 디바이스 환경이 바뀌어도 그렇게 프리퍼런스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빅션의 관점에서 살펴본 그런 결과인데요. 이빅션이 좀 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비를 사용을 했을 때 예, 그렇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좀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이어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모델이 좀 좋은 모델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리워드 펑션을 결국은 잘 정해야 하는 것이 이게 그 폴리시를 최적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테스트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페시픽 디테일 다 고려하는 그런 좀 리워드 펑션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걸 이런 방향으로 또 이제 연구 방향을 발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들이 좀 약간 좀 관점들이 다 이게 흩어져 있어가지고서 조금 더 컴프리헨시브 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이제 리워드 펑션을 결정을 할 때 레이턴시를 주로 해가지고 리워드 펑션을 결정을 해서 이제 결과들을 내놓았었는데 다른 거를 가지고도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H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떤 히트 레이시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빅션에 대해서 좀 더 뭐 어떤 네거티브한 리워드를 좀 더 세게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옵티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어떤 이빅션이 불필요하게 많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 L 디바이스 쪽을 일부러 이빅션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넣어갖고 H 디바이스 쪽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디바이스 시스템에 적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걸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챌린지가 될 만한 부분은 이 결정 과정에 걸리는 레이턴시가 좀 더 줄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메모리가 작동하는 방식도 이제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기법 가지고는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베이스라인들보다는 좀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픈 소스로 이거를 공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코멘트랑 이제 테이크어웨이 정도로 이제 저의 이 발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성능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평균 성능에 대한 결과들만 이렇게 쭉 나타났었는데 어떤 테일 레이턴시에 대한 결과도 조금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논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 자체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스스로에게 좀 굿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논문 자체에 새로운 아이디어, 뭐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전적인 토픽에 대해서 좀 어떤 elaborated analysis를 가지고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건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떤 제너릭한 어프로치인 거는 분명합니다. 좀 더 확장성도 잘 갖추고 있고 한데 이게 뭐 모든 환경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